무조건 입지만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 속도가 좀 빠른데요. 속도 빠른 게 속임수예요. 속도 빨라도 나중에 추가 분담금 보면 기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노도강 쪽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노도강 쪽이 굉장히 요즘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쪽 일대만 좀 많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며 향후에 그 미래 가치는 어떨지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도강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노원구, 이제 마용성과 비슷한 거죠. 노원구와 도봉구와 강북구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은 입지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고 한강변이 있으면은 이 동북권 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약간 베드타운의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이 노원구 주공아파트, 창동 주공아파트 이런 것들이 30년 연한이 되면서 재건축이 이슈가 불거졌고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 전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 지역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기 매입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쪽 일대를 여기라도 사자, 늦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구입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도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는 더 넘어서 의정부나 양주 또 지방 쪽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던 지역도 같이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마용성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 정고점 뚫은 것도 많은데 정고점 뚫은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아파트들이 많아요. 유명 지역이나.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이유를 뽑아보자면 일단은 입지적인 문제, 입지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 입지의 양극화는 원래 나타났습니다만 그동안은 다 같이 오르니까 많이 오르네 적게 오르네 차이 나서 다 구입을 했었다면 지금은 오를 때만 오르는 옥석가리가 시작이 된 거고 그거는 인구의 변화라든가 또 하나는 공사비가 증액됐던 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보통 제가 볼 땐 1.5배 정도는 최소한 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70 정도 하는 비용이 지금은 한 100 정도 넘는 게 훌쩍 넘으니까 70에서 100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한 30%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70에 1.5배 해야 105기 때문에 거의 한 그러니까 1.5배 정도 는 거죠, 기존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공사비가 증액을 했고,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단가가 500만 원, 6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사실은 900만 원 이하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일부 특수지역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1000만 원이 넘고요. 앞으로는 1100, 1200 시세까지 올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증가라는 것이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수급 상황이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된 거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존중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어떤 제품의 가격이라는 건 한 번 상승하게 되면은 잘 내려가지 않아요. 밀가루 같은 거 가격이 막 올랐다고 해서 빵 가격 올라요. 밀가루 가격 떨어지면 빵 가격 다시 내립니까? 안 내리죠. 여러분 인건비 한번 올랐어요. 내립니까? 안 내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났다, 지금과 같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증가한 현실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길래 노도강이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뭐 강남 3구, 뭐 마용성이랑 비교해보죠. 마용성이라든가 강남에 비해서 당연히 가격이 낮습니다. 낮으면 그럼 그동안 높았냐? 아니죠. 항상 낮아왔지만 그동안 뭘로 극복했냐? 외곽에 있는 것들은 사업성이라는 걸로 극복을 했어요. 즉 현재 용적률이 낮으면 지금 하나의 제품을 팔아서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많이 팔면 되잖아요. 그죠? 많이 팔게 되면 수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박리담의 형태로 지금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지금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는 사업성이 뛰어나더라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는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많이 하더라도 수익이 별로 없는, 수익은 굉장히 적은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은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를 팔게 되면 20억에 분양할 수 있죠. 20억에도 얼마든지 분양됩니다. 근데 공사비가 한 채 지었을 때 한 8억 들어갔다고 쳐보죠. 한 채 팔았을 때 12억이 남죠. 엄청난 수익률이죠. 근데 이런 지역에서는 공사비는 조금 적게 들여, 한 7억에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거 8억밖에 못 팔아요.
그럼 하나 팔아야 1억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팔 때 여기는 12채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그럼 얘보다 사업성이 12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얘보다 강남보다 우리가 용적률상 2배가 더 좋아요. 그래봐야 2억이야. 얘 12억 벌 때.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심지어 좀 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공사비는 한 6억, 7억 들어가는데 일반 분양하는 건 5억이야. 그럼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아예 진행이 안 되죠. 정부가 이번에 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생략을 하고 발표했죠. 그 다음에 뭐 안전진단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급을 적시적소에 빨리 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안전진단으로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좋은 지역만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업성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용적률을 크게 증액시켜 주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을 높여줘도 안 되는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공사비 증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 외곽에 있는 것들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굉장히 요원한 얘기가 되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투자를 할 때는 이제는 진짜 좋은 입지로만 선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재건축 투자가 됐건 재개발 투자가 됐건 여러분들 요즘에 소액 투자 많이 하는 모아타운 신통이든 뭐든 간에 뭔가 부시고 짓는 건 다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사비가 다 어디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부에 있는 물건과 외부에 있는 물건들을 좀 비교해봤다고요. 여기는 약간 규모가 작고 여기는 좀 규모가 좀 크고 여기는 약간 비약세권인데 여기는 약세권이고 이런 면에서 외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단지가 이쁘던데? 이런 걸로 여러분 판단했다면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무조건 입지만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 속도가 좀 빠른데요? 속도 빠른 게 속임수예요. 속도 빨라도 나중에 추가 분담금 보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좀 진짜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지역 아니고서는 이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영상 보게 되면 외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현재의 어떤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은 공사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용적률만 500% 600%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지역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 위주의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용적률이 한 175%짜리가 있다고 해보죠. 용적이 175%에 한 25,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런 땅이 있어요. 그러면 20평대 초반으로 하게 되면은 한 2,000세대 있겠죠. 2,000세대 정도? 2,000세대 정도?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175%가 삼동주거지라고 하면 이 나중에 250%까지 이제 그 조례상 상한 용적률을 받고 플러스로 이제 300%까지 그러니까 300%까지 나중에 상한 용적률까지 요즘은 대부분 받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부 체납이라든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야 되고, 그럼 늘어나는 용적률이 2분의 1이니까 25% 정도는 요거는 임대주택용으로 지어서 원가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원가 제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원가도 못 받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뭐 실제로 한 7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들여서 하게 되면은 한 5, 600만 원 받거나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근데 어쨌든 원가라고 치고 그럼 25% 용적률을 빠진다고 치게 되면 임대 아파트는 지어서 팔았어 원가로 그러면 275가 최고가 되는 거고 250% 늘어날 때 한 보통 한 10% 정도의 그 기부 체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25,000평이지만 2,500평을 빼주게 되면 22,500평의 토지가 남게 되고 여기서 사실상 275%만 조합원 일반 분양 물량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22,500평에 2.75면 요거는 62,000평, 62,000평 정도의 그 용적률 연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자, 이 아파트가 재건축했을 때 300% 다 받았어요. 300%까지 풀로 채워서 받았을 때 늘어나는 공급 면적은 62,000평인데 2,000세대라며 2,000세대? 그러면은 기존에는 25,000평에 175%였으니까 요게 43,700평이었어요. 근데 2,000세대니까 대략 한 21평, 2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21평, 22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이게 총 늘어서 62,000평이 되는데 얘네들은 30평대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15평, 20평 아파트 가고 있다가 새 아파트 되면 다 똑같은 평수 받을래요? 안 하잖아요. 20평은 30평 가고 싶고 10평은 적어도 25평, 30평 가고 싶으니까 이 아파트들도 33평으로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62,000평에서 2,000세대 빼보세요. 그럼 31평 나오죠? 이분들이 다 31평 간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한 개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62,000평이라는
이 평수는 이 공급 면적인 거고 실질적인 연면적은 우리가 이런 아파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지어야 되죠. 경비실 지어야 되죠. 여러분들 이용하는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많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다 하게 되면 한 1.7배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고급 단지는 한 거의 2배까지도 가고요. 그러면은 62,000에서 1.7배를 하게 되면 이게 한 105,400평이 되는데요. 지금 공사비가 문제라 그랬죠. 공사비가 얼마냐? 옛날에 500만 원이면 이게 5천억이죠. 지금 거의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900만 원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900만 원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럼 1,000만 원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조 540억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 이거 순수하게 공사비인 거고요. 여기에 조합 운영비, 그다음에 시공사한테 빌린 그 대출금이든 이자비, 금융비용, 조합 운영 뭐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타 제반 비용까지 하게 되면은 이거 한 1조 5천억짜리 사업이에요. 1조 5천억짜리 사업인데 일반 분양이 안 나왔죠? 다 31평 가느라고. 그러면 2,000세대가 1조 5천억을 나눠서 분담해야겠죠? 그럼 30평대 아파트, 이 175% 용적률, 나름대로 괜찮나 했던 것들이 21평, 20평 아파트 가진 조합원들이 31평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는 분담금이 얼마다? 1조 5천억 놔두기 2천억. 한 명당 7억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중간 평형 기준인 거고 만약에 25평이 있다 그러면은 뭐 7억 5천까지 안 내고 뭐 6억 5억 5천 낸다거나 뭐 16평 17평 가진 사람은 뭐 9억 9억 5천 낸다거나 이러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7억 5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고 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죠. 못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30평대 아파트를 배정받는 건 거의 극소수고 대부분은 평균 25평 아파트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심지어 25평 아파트로 가지 않고 기존의 아파트대로 가고 100% 늘어났죠. 175에서 275%가 됐잖아요. 275? 예, 275% 늘어난 거니까 100% 포인트가 늘어났는데 100% 포인트 늘어난 거를 전부 다 일반 분양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22,500평이었죠. 22,500평에 100%니까 22,500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전부를 다 일반 분양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5평 아파트로 짓게 되면은 아주 러프하게 여유 있게 잡아볼게요. 900세대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900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 한 평이 지을 때마다, 25평 아파트지만, 사실은 아까 0.7배 정도 해줘서 계약 면적상으로는 43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000만 원 잡으면 4억 3천만 원, 약 한 4억 5천 정도가 일반 분양, 그러니까 기타 커뮤니티 비용은 빼더라도 4억 5천 정도가 일반 분양의 원가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동네가 20억씩 팔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동네는 보통 주변에 한 8억 정도 되니까 시세에 보통 그 한 80% 하잖아요. 분양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면 6억 4천이면 이거 하나 팔아봐야 2억 남아요. 그러면 900세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1,800억 남고 공사비가 더 증액하면 900억밖에 안 남고 공사비가 1조 5천억인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차피 조합원들 31평을 다 가져가나 나눠가지고 뭐 하나 연면적은 거의 비슷할 테니까 용적률 꽉 채워서 짓는 거 마찬가지 테니까 공사비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수익이 한 1,500억 난다고 하더라도 2천억 난다고 치더라도 얼마입니까?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이라는 비용을 어차피 분담해야 되게 되면 6억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죠. 예전 같으면은 일단은 이게 워낙에 좋았잖아요. 10억 넘길 때도 있었으니까 한 8억씩 분양하면 여기서 한 2억씩 더 받게 되면은 1,800억이 더 생기고 한 2천억 정도가 더 생기는 거고 공사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 1조 5천억이 아니라 1조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이게 0.8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잖아요. 6천억 원 6천억 원이잖아요. 1조에서 한 4천억을 빼니까 일반 분양 수익을. 그러니까 6천억이면 2천 명의 조합원들이 3억씩 분담하면 됐단 말이에요. 3억씩.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 왜? 아니 원가는 올라가고 공사비는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판매가는 떨어졌으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박리담의 형태가 절대로 안 되고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있는데 수익률이 1%야. 그러면 100개 팔아봐야 얼마야? 1억 남죠? 근데 10억밖에 못 파는 집인데 수익률이 20%야. 그러면 2억 남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라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30% 40%고 여기는 수익률이 워낙 낮으니까 많이 팔아도 못 따라잡는데 많이도 못 팔아. 용적률이 뭐 100% 뭐 90%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비싸게 팔 수 있는 입지만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재개발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모아가 됐건 하여튼 부시고 짓는 모든 형태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명확해진 거죠. 노도강이 헤매는 이유는 일단 공사비 증액에 의한 재건축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지역이 먼저 투자가 되고 그 다음 지역 가게 되는데 이게 좋은 지역이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라도 참여하잖아요. 약간 뒤늦게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참여했다는 것은 이게 거의 한 19년도, 20년도겠죠. 20년도, 21년도에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꼭지에 잡은 꼴이 돼버리면서 이자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좋은 지역 쪽에서는 사실은 17년도, 18년도 이런 때 구입하신 분들은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매입한 비용보다는 여전히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버틸만한데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았던 곳이 바로 또 노도강이다 이런 좀 점이 있죠. 그래서 기존 매수자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위 여유 자금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무리한 대출을 끌어서 해서 물건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새로운 매수자들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매도 물량은 나오는데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서 없는 거래량 중에서도 하락 거래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몰라요. 공사비가 실제로 뭐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서 일반 분양 가격이 높일 수 있다면 또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용적률 상향을 좀 특별법으로 확 올려주게 되면은 또 살아날 변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같은 현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살아남기 쉽지 않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공급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장점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쪽 일대도 베드타운을 벗어나면서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벨트가 형성되어 있고 대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한 26,000세대 그 주공아파트 그 외에도 그 별도의 한 80년대, 90년대 초반생까지 하게 되면 거의 4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큰 신도시가 생기는 꼴이니까 개발만 되게 되면 엄청나게 좋을 지역인 거 확실한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의 양극화,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입지별 차이는 좀 심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하셔서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